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의외로 좀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단서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쟁의 배경과 그리고 지금 서방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대강 좀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을 한 상태니까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꽤 많이 흔들려서 내려왔습니다. 이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아주 폭락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정말로 엄청난 폭락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 미 증시나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봐도 단기적으로 지금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하락을 했죠. 자세히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전쟁이 일어난 것 자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또 밀리는 상황이 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러고 혹시라도 아주 큰 전쟁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들, 그런 불안감들이겠죠. 그리고 러시아이다 보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이 조금 막힌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생산이 되는 천연가스나 석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갈 거다.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전쟁 부분이 아주 그냥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 또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중국 뭐 해서 다 달라붙어 가지고 저거는 정말로 큰 문제다.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다 합작해 가지고 이거는 전쟁이 불가피해 라고 하기에는 지금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미국과 나토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저런 문제인데, 전 세계 평화를 담당을 할 나토와 미국,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예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을 때 2014년도에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별로. 그래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런 지금 이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 족쇄 해제일이 이제 D-23일이죠.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에 주가를 갖다 놓은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위치로 주가를 갖다 놓은 상황인데, 자, 주가는 반드시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단기로 뭐 마무리 되느냐 아니면 좀 길게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그냥 주가는 제 가치, 각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주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자, 지금 뭐 유럽 증시도 13분 마감 13분 전에 반도체 관련주들 뭐 급등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런 이 하락은 과거를 봤을 때 상당히 항상 기회였다라는 게 또 이제 학습 효과가 발휘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당장 올라가기는,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좀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텐데 자 여기에 좀 답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자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 걸프전 당시에는 지금 미군하고 유럽연합하고 상당히 다 진입을 해서 결국은 연합군이 이겼죠. 결국은 연합군이 6개월 만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 이 부분의 상황에서는 미군이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해서 러시아하고 제대로 한판 붙겠다. 그런 스탠스를 서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토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고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침공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뭘 했는지 한번 보시면 곧 있으면 침공할 거다. 곧 있으면 침공할 거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 정보력이 아주 좋은 미국 이번에는 맞췄다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맞춘 것 뿐이죠. 아 침공한다 하더니 진짜로 침공했네. 야 미국의 정보력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냥 그겁니다. 근데 전쟁은 일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역할이 결국은 이 부분을 제대로 막을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미국의 첨단 장비들 요청을 많이 했죠. 계속 했었습니다. 이 크림반도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넘어가는 부분을 경험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2015년도쯤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수차례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미국에서는 머뭇거리면서 이 기술이 첨단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건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돼. 계속 그렇게 이제 미루고 미뤘죠. 미루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라고 잘 파악은 했지만 자 그렇게 파악을 했다면 정말로 이제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항공모함을 비치를 하고 또 전투기를 비치하고 미군이 아주 크게 파병을 하고 나토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우크라 돈바스 지역 그 부근에 상당히 많이 비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제 저런 결정을 내린 걸 보면은 저렇게 말만 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페이크를 썼는데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행동을 한 부분이 별로 없죠. 지금 미국이나 나토에서 침공할 것 같은데 하면 안 된다 하면은 큰 제재가 가해질 거야. 그 정도로 대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크게 이렇게 쟤들이 우리가 침공을 했을 때 아주 뭐 군사를 풀어가지고 제대로 전쟁을 뜰 생각은 없구나 라고 판단을 아마 했겠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이건 또 학습 효과입니다. 크림반도 당시에도 그렇게 해봤더니 뭐 미국 뭐 가만히 있던데 그런 상황이 학습이 돼 버린 거죠. 그 상황이 학습이 딱 돼 버리면서 지금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동유럽 부분이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주의인 러시아 요 입지가 완전히 뭐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 부분 쭉 나토에 가입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자 그렇게 이제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거의 고립이 되다시피 되는 거죠. 이제 자유민주주의 서방의 이런 영향력 나토 가입 이런 부분이 동유럽까지 다 진행이 돼 버리고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부분까지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바다를 끼고 있는 또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크림반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또 우크라이나도 가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이 이 내전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나토 가입이 불가하죠. 그 상황에서 나토 가입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금 이 전쟁 국지전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토 가입을 하지 못하게, 나토 가입을 해서 완전히 이제 동유럽 부분이 다 둘러싸여 버리면 러시아의 이런 이 사회주의 인 러시아 안보가 상당히 위험하다, 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푸틴은 그런 구실을 가지고 침략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나토하고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서도 굳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희생을 하면서 가입도 안 된 나라인데 우리가 가서 군사 지원을 큰 손실 보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이다. 딱 그렇게 약간 선을 긋는 느낌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강력한 제재로 해서 후방에서 지원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죠. 서방 국가하고 미국이 후방에서 강력한 제재로 경제 제재 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가서 싸우면서 미국인이 희생하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의외로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 걔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 친러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런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순식간에 침공을 했죠. 순식간에 침공을 했고, 이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군사 지원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증시는 다시 이 상황이 발생한 부분보다 더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지금 조짐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이런 부분도 계속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요동이 칠 그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점점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족쇄가 풀리는 게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훨씬 더 크죠. 그걸로 이렇게 내려쳤으니까 훨씬 더 큰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게 내려친 부분이 결국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 의혹 이 부분이죠. 지금 3년 이상 끌고 온.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되는 게 이제 거래일로 23일 남았습니다. 23일이 지나면 마무리가 돼버리면 얘는 우크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든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